자, 쉬었나요, 좀? 바로 듣는 사람도 있고, 쉬었다 듣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합리적인 선택의 의미와 한계 그랬어요.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면, 첫째, 꼭 필요한 거 사이죠. 제일 현명하게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거, 내가 뭐가 필요해서 시장에 갔다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복이죠. 두 번째, 좋은 물건 사는 거죠. 좋은 물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값은 싸고 질은 좋은 거를 선택해야지. 이해 가나요? 예.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선택이라 그랬죠, 선택.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그거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러 갔다. 그러면 값이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질이 월등 좋은 거를 골라야 되고, 질이 똑같다고 생각되면 값이 싼 거를 골라야 되겠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 나오면 틀리지? 경제를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거기 나오는 편익이라는 거는 편리와 이익이란 뜻이니까 편리함과 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점이야. 응? 사용하기 좋은 점. 값이 싸든지 질이 뛰어나든지 그럼 편익이 큰 거잖아. 자,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의 의미는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갔죠? 값은 싸고 질은 좋고 이거죠. 편익이 일정한 경우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비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편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금방 선생님 얘기한 거. 편익을 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질. 편리와 이익이니까 질. 비용은 값. 그러니까 SKT나 U+나 KT나 핸드폰 값이 똑같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질이 뛰어난 거, 즉 편익이 뛰어난 거를 골라야 되고, 질이 똑같다, 즉 편익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제일 저렴한 걸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마 더 잘할 거야, 선생님보다. 선생님은 정원이 이거 쓰세요 권하면 그거 사. 그럼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잖아. 예,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자, 합리적 선택 이해했죠? 그럼 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왜? 싸고 좋은 물건이 우리나라 인구 숫자보다 더 많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택할 필요가 없죠. 다 그거 가지면 되지. 싸고 질 좋은 거. 즉 편익이 높고 저렴한 거. 그 제품이 5천만 개가 넘는다면 다 그 스마트폰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인구가 예를 들어서 2천만인데 아주 좋은 거, 그리고 그 편익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좋은 제품은 2천만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만 개만 만들어진다 이 말. 2만 개만. 그러면 2천만 명 중에 그 좋은 제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라는 거는 적단 말이야. 수 자체가 적어. 그래서 고르기가 힘들어. 귀해.
이게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항상 어느 거를 골라야 될까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경제에서는, 가계죠. 가정경제에서는 소득이 매월 비슷해. 예를 들면 대부분이 그렇죠. 제한된 소득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좋은 상품들을 많이 쓸 것이냐. 합리적인 소비를 고민하겠지. 소득이 매월 거의 일정하니까. 예외는 있겠지만. 기업은요, 제한된 생산 요소.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그 원료가 되는 거를 무한정 사재기를 해서 쌓아놔? 아니잖아요. 매월 또는 매년 예산이 책정돼서 거기에 한해서 사드리겠지. 따라서 제한된 생산 요소 내에서 합리적인 생산을 고민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야죠. 너무 많이 만들어서 못 팔면 손해나잖아. 잘 팔리는데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 그래도 손해야. 그걸 잘 조절하는 게 기업체의 합리적 선택이죠. 정부는 정부도 예산 결산 국회에서 승인받잖아요. 얼마나 나라 살림을 잘했는가. 그래서 제한된 예산 하에서, 정해진 예산 하에서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을 정부도 고민하겠죠. 그래서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 자원의 희석성으로 인해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의 핵심은 합리적 선택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써라 그럴 때 자원의 희소성, 물론 의자는 빼고 자원 희소성 써도 맞겠죠. 꼭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희소성.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선택의 고려 요인에서 뭐가 나오죠? 카메라를 내려야 되냐, 규제를 올려야 되냐. 네, 규제를 지금 올렸어요. 비용이 4개가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 비용.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이제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꼬이면 안 돼. 기회비용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명시적 비용은 내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어.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 1,000원 줘야죠. 물론 현찰로 줄 수도 있고 카드로 긁을 수도 있지만 다 현찰로, 화폐로 지불하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직접 화폐로 지불하는 걸로 간주를 해. 여기서 학생들이 오해하는 수가 있어. 카드로 하는 거는 직접 화폐로 지불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 그것도 직접 화폐로 지불하는 명시적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 뭐를 샀다? 아이스크림 샀어. 그리고 1,000원을 주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1,000원을 결제를 했어. 그럼 이제 그것이 뭐예요? 명시적 비용이에요. 명시적 비용. 명시적 비용이라는 건 한자로 눈에 보이는,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비용. 근데 그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게 눈에 들어왔거든? 500원짜리 껌도 하나 들어왔고요. 700원짜리 그 과자도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500원짜리 껌을 포기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700원짜리 과자를 포기한 거지. 그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500원짜리, 700원짜리니까 700원이 암묵적 비용이에요. 물론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700원짜리 과자를 포기했다. 그러면 700원이 암묵적 비용이야. 그냥 두 개 이상일 때는 가장 큰 거. 이해돼요? 가장 큰 거. 그게 암묵적 비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될 우려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그 기간 4년 동안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4년 동안 대학교에 내는 8번의 수업료 있죠. 응? 한 학기당 200만원씩이다. 그러면 1년에 400만원이고 4년에 1600만원이잖아. 1600만원을 여러분의 다니는 대학에 냈다고. 그건 무슨 비용이에요? 명시적 비용이에요. 명시적 비용. 자,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했어. 한 달에 100만원씩 벌 수 있어. 1년에 1200만원 벌어. 4년 동안이면 4800만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4800만원을 포기하고 대학을 다닌 거잖아. 예? 그러면 4800만원을 포기하고 1600만원을 지불했지. 그러면 돈으로만 4년 동안을 따진다면 1600만원만 미친 게 아니라 1600만원의 비용을 내가 썼지. 그리고 취업을 하면 벌 수 있는 4800만원을 못 벌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2를 더 해야지요. 1600 더하기 4800 하니까 6400만원을 쓴 거네. 이해가나요? 이렇게 이해를 들었더니 들었던 볼펜을 전부 놓고 나 대학 안 갈래 그러면 골치 아파. 그럼 선생님 잘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해를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임금 차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학교에 낸 등록금 1600만원은 명시적 비용. 1600만원을 내고 4800만원을 못 벌었지. 그러니까 4800만원을 포기한 거 아니야. 암묵적 비용. 그럼 2를 더한 게 기회비용이라고.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기회비용 1600하고 4800, 6400을 내가 기회비용으로 써서 대학을 다닌 거죠. 이해 가시나요? 물론 대학을 나와서 벌 수 있는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지불해서 끝나버린 것, 회수할 수 없는 것, 이거 잘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붙었어. 너무 반가워.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가서 200만원 냈어요. 근데 약관을 보니까, 내기 전에 약관을 보니까 이거는 한 번 내면 절대 환불 없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었어. 그걸 알고도 냈어. 감수를 하고. 그런데 다음날 스카이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 원래 예비 합격자였는데, 된다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면 환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환불을 못 받지만 200만원을 고스란히 떼이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또 등록금을 내고 다니겠어요? 그 200만원이 아까워서 거길 가겠어요?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스카이 대학을 가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포기하고 스카이 대학을 갈 것 같은데, 새로 등록금 내고. 그러면 먼저 냈던 거, 떼인 거 있죠? 환불 못 받은 거. 매몰됐잖아. 지하에 매몰됐죠.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거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분맥에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 그랬네요. 응?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 그러니까 한번 지불을 안 했다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불해버린 거, 그리고 회수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매몰 비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 네모표 있죠? 네모표에 보면은 나와. 다시 한번. 뷔페에 갔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종류의 음식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도 내 양껏 먹을 수 있잖아요, 뷔페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비싼 뷔페에 갔어. 5만원짜리 1인당. 5만원짜리 뷔페에 딱 갔어.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조금 배가 이상하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야. 더 먹으면 탈날 것 같아. 근데 입장료가 5만원이었잖아. 냈잖아. 매몰 비용이죠. 환불 안 되지, 한번 들어가면. 응? 그게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서 뱃속이 안 좋은데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앰뷸런스 불러서 실려갔어. 응급실에. 그래서 치료비가 50만원 나왔어. 5만원 아끼려다가, 응? 5만원 아까워서 잔뜩 먹어가지고 50만원 치료비, 그것도 고생하고. 이때의 뷔페 입장료는 뭐가 돼요? 매몰 비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낸 매몰 비용은 더 이상 선택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옛날 한 50년 전에 옛날 시계, 응? 옛날 시계 있죠? 뻑뻑뻑뻑 하는 거. 이거를 그때 돈 1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근데 50년 전에 100만 원이면요, 선생님 기억으로 집 한 채 이상을 샀다고. 집 한 채는 샀을 거야. 웬만한 재래식집, 단독주택. 100만 원이면 그 당시 돈 가치로. 그 집 한 채 값으로 뻐꾹 세우는 시계를 샀다고.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죠. 그러니까 이 시계가 고장만 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수리비를 들여서 고치는 거라고. 근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뻐국새 우는 옛날 시계 고치는 수리공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지. 찾아서 부르면 외국에서 불러오면은 항공기값 같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줘야 돼. 한 번 수리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값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무리하게 수리를 한다. 이거 참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럴 때 매몰 비용이 뭐였어요? 그 고장난 옛날 시계값은 매몰 비용이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문화재가 아니라면, 아주 뜻깊은 유서 깊은 물건이 아니라면 버려라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돈이 매몰 비용인데, 묻혀있는 돈,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돈. 세 번째 예로 교재에 뭐라고 나왔어요? 신제품 개발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이 아까워서 중도의 사업을 중지하지 못해서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이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여기서 멈춰 이러면서 사업 더 하다가, 손해나는 사업 더 하다가 결국은 성공 못하고 망했을 때 손해가 더 나는 비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은 영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맨 마지막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서 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잘 못하느냐? 정보가 제약되어 있고 시장 실패가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상호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장 하겠습니다.